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2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4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85쪽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에 3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파트이고요. 오늘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영화사진 수업 첫날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강의실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양적 집단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이들은 수행한 과제의 양만으로 평가를 받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 날 율스만은 이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의 양만 봤다. 즉, 과제 사진을 100장을 제출하면 A, 90장을 제출하면 B, 80장을 제출하면 C,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겼다. 반대로 강의실 오른쪽에 있던 학생들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들은 과제의 질만 평가받았다.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받았다. 학기 말에 율스만은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들이 양적 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인화 방법을 테스트해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반대로 질적 집단은 사진의 완성도에만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이나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사진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프로그램, 완벽한 부업 아이디어만을 찾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최선의 접근법을 생각하는 데만 몰두한다. 이 최선에 대해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은 선의 적이다. 이 말은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고문들에 대해 20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것은 동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기고문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 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에 또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악가들은 손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는 기타 현을 듣거나 바이올린을 활로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또 수학자들은 하두 정소엽 내의 회백질이 큰데 이 부위는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의 크기는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 보면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후에는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이 뇌의 특정 부위도 사용 여부에 따라서 조정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책 총균 쇠에서 단순한 사실을 지적했다. 대륙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인간의 행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두 가지 유사한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고가 적게 드는 선택지로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어 농경지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기후가 다른 북쪽으로 향하기보다는 동일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동쪽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취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모든 행동에는 특정한 양의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00번의 푸시업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하자.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동기가 일어나고 흥미를 느꼈던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만큼 힘을 모을 수가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기에 지치고 만다. 이와 달리 하루에 한 번 푸시업을 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은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습관과 관련해 마찰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환경 디자인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행동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어디서 실행할지 결정할 때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습관은 그것이 생활 흐름에 적합한 것일 때 세우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퇴근길 중간에 체육관이 있다면 운동하러 가기가 더 쉽다. 이는 체육관 앞에 멈춰서는 일이 생활 패턴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체육관이 퇴근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심지어 몇 블록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 일부러 가야 한다. 구글의 홈, 아마존의 에코, 애플의 홈포드 같은 음성 인식 스피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구매한 친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보았다. 친구는 전화기를 꺼내 음악 앱을 켜고 플레이리스트를 고르지 않고도 그냥 컨트리 음악 좀 틀어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몇 년 만에 음반 가게에 가서 CD를 사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행동을 방해하는 마찰이 현저하게 없어진 것이다. 이 개념은 적절한 일을 가급적 쉽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좋은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더 나은 습관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잘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기를 집어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 동안 결정적 순간들을 제대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2분 규칙을 습관 형성 기술과 결합시킬 수가 있다. 습관 형성 기술은 그 습관으로 계속 되도록 규모를 늘려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첫 2분, 가장 사소한 형태의 행동을 완전히 습득하라. 중간 단계로 나아가면 그 과정을 반복하라. 첫 2분과 그 단계를 완전히 습득하는 데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원래 희망했던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첫 2분 행동에서 말이다. 어떤 거창한 인생 목표라도 대개 2분짜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2분 행동의 예를 보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한 몸으로 유지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주 식단을 짜야 한다. 이렇듯 어떤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2분 규칙을 이용해 보라. 2분 규칙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고는 한다.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바로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이다. 세워놓은 계획을 따르기가 어렵다면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떠올려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보라. 빅토르 위고는 그의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옷을 몽땅 모아서 조수에게 주고 큰 옷장 안에 넣어 문을 잠가버리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커다란 숄 하나 외에 입을 옷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깥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지자 그는 1830년에 가을과 겨울 동안 계속 연구하고 맹렬하게 글을 쓸 수가 있었다. 이렇듯 현재 시점에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행장치라고 부른다. 미래 행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습관에 묶어두고 나쁜 습관을 하지 못하게 억제한다. 빅토르 위고는 옷을 치워버리고 나서야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이행장치였다.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에서 나쁜 습관을 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미래에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을 더 잘할지도 모른다. 좋은 습관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에 대해서 읽었고요. 내일은 4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